여러분들은 슈퍼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나요? 그 누구도 정확히 이 슈퍼카의 정의를 내리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자동차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오토카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가속력, 그리고 아주 스포티한 핸들링, 매끈하고 매혹적인 스타일링, 그리고 이 적은 생산량 혹은 판매량의 희소성까지 갖추면 슈퍼카라고 인정을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슈퍼카가 나타날 때가 됐을까요? 오늘 EV6 GT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GT 제로백, 이미 사전에 이 영상 공개되면서 슈퍼카들 다 짓누르는 무시무시한 이 제로백 성능을 먼저 보여주긴 했었는데, 오늘 몇 초 나오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모드로 가면 휠스핀을 내면서 출발할까요? 궁금하네요. 론치 컨트롤로 제로백을 한번 가볼 텐데요. ESP 오프에 드리프트 모드 출발할게요. 하나, 둘, 셋. 오, 휠스핀 난다. 연기 난다. 오, 휠스핀 난다. 연기 난다. (3.409) 이거 발표가 3.5초 아니었나? 더 빠르네요. 대박. 우와, 대박. 자, 오, 드리프트 모드는 이거 도넛. 자, 3.4초를 자축하는 도넛이었고요. 이게 드리프트 모드를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이 밑에서 해주는 이 ESC의 개입 정도가 완전 다른 형태입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사람이 2명이 탔습니다.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지금 성인 2명 150kg, 합으로 150kg인데 지금 보세요. 앞에 이렇게 스키드 마크가 그려질 정도로 지금 이 ESP가 다 끄고, 그러니까 론치 컨트롤 간 게 아니라 그냥 출력으로 밀어붙였는데 3.4초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이번에 하면. 자, 갑니다. 이번에도 연기가 납니다. 이번에도 연기가 납니다. 이번에도 연기가 납니다. 3.290! 야! 3.290! 야, 웬일이야. 야, 여기 나 지금 소름 돋는 거 보여? 야, 대한민국 차에서 이런 숫자를 보게 되나요? 아니, 지난번에 GV60 퍼포먼스 모델이 3초대에 들어왔을 때도 제가 그때도 소름이 돋았는데, 오늘 지금 여기 봐. 소름이 쫙 돋았어요. 3.29. 우와. 더 당기지는 못하겠지 설마. 3.29인데 더 당길 수는 없어요,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오! 우와! 미쳤다! 미쳤어! 3.08! 우와! 오! 야, 3초 플랫짜리 차야 이거. 3초 플랫짜리 차라고 이게. 대박. 아니, 왜 할 때마다 빨라지지? 뭔데? 설마 2초대가 들어올까? 세 번째 시도에서 3초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3초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3초 0이 나왔어요. 어우, 소름 돋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전기차 면허 제도를 따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기차 면허를 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론치 컨트롤과 드리프트 제어, 긴급 제동,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자율주행으로 점점 운전을 잘 못해도 상관이 없지만, 진짜 이렇게 펀카로 나오는, 전기차 시대에도 지금 펀카는 계속 만들 거거든요. 이런 펀카는 이거 면허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면허를 따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드리프트 모드 상태에서 움직임을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ESC를 켜고서
자세 장치가 개입될 때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이 젖어있는 노면 위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전기차, 특히 강력한 전기차 사륜 모드에서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 차는 사륜이 앞뒤가 지금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뒤 바퀴가 약간 동물의 앞뒤 다리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러한 어떤 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끈하게 이 코디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잘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기존의 기계식 방식으로 이렇게 내연기관차들의 이 앞뒤 사륜 구동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오는 기계적인 느낌하고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여전히 운전자들이 컨트롤하기가 쉬운 형태로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션이 나오네요. 일부 전기차는 이렇게 아주 미끄러운 노면 상태가 됐을 때 앞뒤의 모터 제어, 이 스피드 제어들이 약간 좀 달라져 가지고 그 뭐랄까요, 드리프트를 하는데 계속 앞바퀴와 뒷바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되게 좀 이상한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EV6는 사실 이 GT 모델 전에 그 GT 라인 그 모델을 제가 마른 노면에서 샀을 때부터 아, 이게 어떻게 전기차가 이럴 수가 있는지 네. 차로 보조 기능을 점검하래. 제가 지금 여기 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드리프트를 하니까 이 차선을 유지하는 카메라가 지금 약간 암음이가 왔나 봅니다. 자, 지금 이 차는 와, 사륜이지만 움직임은 거의 후륜의 그거에 가까워요. 그리고 엑셀 페달 조금씩 건들 때마다 엉덩이가 훅훅 앉아요. 약간 이건 약간 911 느낌이잖아. 지금 65, 6, 네, 뭐 이 정도로 지금 70까지 가나? 안 되네. 자, 이렇게 드리프트 모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차를 던져서 가지고 놀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이쪽 핸들링 코스 쪽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미슐린에서 나오는 서머 타이어, 세미 슬릭, 뭐 컵 타이어를 제외하면은 일반 도로에서 쓰기에 가장 그립력이 잘 나오는 그러한 타이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가 마른 노면 말고 이런 젖은 노면에서도 생각보다 그립이 잘 나오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도 재밌게 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드리프트하면 혼나요. 여기는 드리프트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언더나 오버로 제가 약간 한계로 밀어붙여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궤적이 뭔가 급격하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EV6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약간의 종특 느낌이기는 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모터 제어가 앞뒤가 그 아까처럼 앞다리 뒷다리를 꼭 하나의 뇌가 아니라 두 개의 뇌가 따로 조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의 차들은 저 스냅 오버스티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차가 미끄러지는 순간 모터가 갑자기 막 바보가 되면서 RPM 이상해지게 치솟아 올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EV6 GT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꼭 기계적으로 전후륜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견고하게 좀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완전히 엑셀을 떼고 지금 꼬리가 약간 오버 성향으로 돌아와 주나 한번 기다려보고 있는데, 오히려 젖은 노면에서는 그러한 느낌들이 별로 없이 거의 뉴트럴 성향으로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엑셀을 줬을 때에만, 그때 한해서만 지금 네, 살짝씩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좀 위험할 수 있는 엑셀 오프 상태에서 나는 오버스티어는 네, 여전히 잘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ESC를 켜볼게요. 지금 미세하게 이 ABS 모듈들이 필요한 바퀴에다가 제동력을 걸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소리도 들리시나요? 약간 드륵드륵 하는 이런 소리가 굉장히 작은 압력이지만 아주 잘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슬라름 기동을 해도 이런 미끄러운 노면인데 잘 잡습니다. 자, 엑셀 오프 기다려. 돌아.
네, 이 차를 뭔가 미끄러뜨리는 게 이제는 확실히 어려워졌어요. 파워 슬라이드, 나는데. 자, 일단 허용되어 있는 그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슬라이드가 확실히 일어나겠다. 근데 사실 이 정도 속도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분들은 잘 안 계실 것 같기는 하고요. 확실히 저희가 EGMP 테스트를 했잖아요.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물론 ESC가 제어합니다만은 발생하는 방식이 다른 게, 기본형 EGMP들은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면서 터닝을 했을 때 오버스티어가 유도가 되는 경향들이 더 많았는데, 얘는 지금 뒤쪽 모터만 출력이 270kW거든요. 뒤쪽 모터만 300마력대에 혼자서. 그러니까 탈출할 때 가속을 강하게 주는 이러한 하이토크를 완전히 하이비로드로 뒷바퀴에 걸어주는 이러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 파워 슬라이드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게 일어나게 되면 아주 거칠게 이제 ABS가 개입을 하면서 자세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스핀을 시켜볼까? 스핀을 시키면 제가 이기는 거예요. 자, 스핀을 시킬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자, 여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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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윈! 제가 이겼죠? 근데 여기 드리프트하면 혼나요. 지금 이 스프링클러가 젖은 노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세하게 계속 분무하고 있고, 그 사이로 무지개가 살짝 생기는 요게 진짜 예쁜데, 여러분들 현대기아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태안에 있는 이곳 진짜 언제 한번 주말이든 시간 내서 꼭 한번 방문해서 요거를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위에 고속도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사실 노면이 그렇게 고른 상태는 아닌데 진짜로 이 하체 감각이 말캉말캉하게 잘 잡아주네요. 사실 이 PS4S는 뭐 911을 비롯해서 슈퍼카들의 신발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그러한 컴파운드이기도 한데요. 이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 고속주행에서의 어떤 흔들림 이런 부분들도 다 탁월하게 잡아주고 있고, 승차감과 그립 이런 부분들도 진짜 절묘한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게 타이어가 해주는 부분들도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튜닝되어 있는 GT 전용 하체 느낌은 고속으로 올라왔을 때도 사실상 지금 260까지 그냥 한 번에 뻗거든. 62?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뭐야 260이 아니잖아. 와, 이게 이렇게나 속도를 아무렇지 않게 올린다고요? 자, 이 모터 RPM 여러분들도 아우토반 영상 아마 보셨겠지만 21,000rpm까지 회전할 수 있는 정말 초고회전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 55, 56, 57, 58 지금 이 초고속 영역에서도 속도계가 올라가는 게 제법이에요. 와. 이 느낌 어떤가요? 난 여기 너무 좋은데? 자, 지금 이렇게 오벌코스에서는 사실상 차가 바닥 쪽으로 아주 강하게 짓눌립니다. G포스를 아랫방향으로 받게 돼서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컴프레션들이 받친 상태에서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거친 요철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이건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국산차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와, 지금 EV6 GT를 타니까 여기 이 오벌코스 구간이 진짜 짧게 느껴집니다.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직선 구간이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러한 아쉬움들이 들 정도로, 직선이 조금만 길면 뭐 270 넘어서 280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들거든요. 이야, 이 차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차의 지금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가 진짜 크잖아요. 이게 250 정도 올라가면 그 바람에 의해서 살짝 달달달달 떨리는 요거를 보면 이 차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를 커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달려도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아? 지금 전혀 이 출력에 대한 스로틀링이 생기지 않고 계속 밟으면 밟는 대로 260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이야, 미쳤네. 분명히 SUV 카테고리기는 한데, 근데 타보면은 그 아이오닉
EV6 지금 세단 형태로 나온 EGMP의 형제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에도 자, 기본적으로 이런 롤을 가지고 있는 게 EV6에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롤이 항상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씩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롤을 이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그립이 확실하게 붙는 이러한 느낌들을 그때그때 좀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가 EV6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GT용 하체는 그 능력치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 고성능 차량들, 그리고 또 기존의 N팬들도 어쩌면 이 차를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고성능 슈퍼카의 시대가 기아에서, 그것도 이런 SUV 형태에서 혹시 열리는 건 아닌가. 물론 그동안의 전기차들이 빠른 가속, 뭐 제로백 3초대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속력의 차들은 많았습니다. 많았죠. 하지만 그런 차량들이 전부 스포티한 움직임을 멋지게 소화해주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GT는 확실하게 노리고 있는 그 지향점이 스포츠 핸들링에 맞춰져 있어요. 타이어부터가 PS4였습니다. 이런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 따위는 신경도 안 쓰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EV 전용 타이어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끈적끈적하게 이 땅바닥에 잘 붙는 PS4S를 이 차에 끼워주겠다, 주행거리가 적게 가더라도 좀 더 큰 즐거움을 주겠다,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EV6 GT의 타이어는 앞쪽과 뒤쪽의 사이즈가 255mm로 동일한 스퀘어 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터의 스펙을 보게 되면 뒤쪽에 있는 모터가 앞쪽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구동력 배분으로 보면 대략 앞쪽에 37%, 뒤쪽에 63% 정도의 토크가 걸리는 사륜구동이지만 거의 후륜 느낌, 미드십 사륜구동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해놨지만, 타이어는 뒤쪽에 넓은 타이어 대신 같은 사이즈를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앞머리가 아주 묵직하게 파고들고, 그 다음에 이 뭔가 중량이 한쪽으로 쏠리고 난 다음에는 미세하게 뒤쪽 타이어가 그립을 살짝 놓치면서 머리를 오히려 코너 안쪽으로 돌려주는 약한 오버스티어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스퀘어 세팅에서 앞쪽 타이어의 그립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왜냐면 이 차는 덩치가 큰 SUV 형태잖아요. 물론 높이가 아주 좀 스포티한 쿠페 느낌을 주는 약간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고가 꽤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에서의 이 타이어 사이즈가 전륜이 아쉽다라는 느낌들은 거의 없어요. 자, 에코 모드에서도 뒤쪽에 꼬리가 약간 뉴트럴해서 약간 오버 성향으로 돈다라는 느낌들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은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이 상태에서 에코로 들어가게 돼도 뒤쪽에 있는 타이어의 이 슬립 앵글이 앞쪽보다 미세하게 더 커요. 자, 그러면 노멀은 건너뛰고 바로 스포츠 모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스포츠 모드는 엑셀을 주는 순간부터 엉덩이가 살짝 고쳐앉는 이런 느낌들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ESP가 개입될 때 이 EGMP들 브랜드마다의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EV6는 굉장히 거칠게 이게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반면 GV60 같은 라인들은 이게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소리도 잘 안 들리게, 이게 차음도 워낙 잘 되니까 정숙하게 잡아주는 이러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EV6는 굉장히 좀 날것의 느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미 GT 모드를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놓고 풀 가속을 할 때 느껴지는 그 이 몸에 걸리는 G포스가, 이게 GT 모드가 마렵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이 스포츠 모드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이 차는 가속으로만 1.36G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GT 모드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 ESC가 부분 해제가 됩니다. 네, 그냥 모드만 바꾸는 것만으로 해제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GT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카운터를 쓰고 차와 교감하면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럴 만한 어떤 여러분들이 이 운전에 대한 트레이닝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GT 모드는 좀 나중에 쓰세요. 이런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들을 이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히 이 그 승차감 영역은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약간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히려 저속 영역대로 가게 되면은 이 스프링 레이트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휠 레이트가 약간은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슐린의 이 PS4S 타이어가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편인 UHP기는 하지만 여전히 UHP 하이그립 타이어이기 때문에 그 둘의 조합에서 오는 약간의 통통거림들은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노면의 정보를 솔직하게 전달해주는 자동차가 요즘 나온 차 중에 진짜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의 진동도 없는 차가 오히려 이렇게 노면의 정보를 계속 솔직하게 전달해 주니까 아주 명확하게 지금 이 내 바퀴가 어떤 상태로 달리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게 엔진 차량보다 더 깔끔하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확실히 그 기존에 나왔던 GT라인 EV6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에도 사실 하체 감각이 많이 단단해지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차체가 견뎌야 되는 그 스트레스 같은 거는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드리프트를 할 때에는 강성이 좀 부족하면은 셰시의 이 약간의 진동, 약간의 공명이 오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GT 라인보다 나아졌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차체의 강성이 좋아졌다라는 걸 또 뭘로 제가 대신 가늠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이곳이 노면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 지금 G를 거의 최대한 걸어서 이렇게 주행을 한대 주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도 로드홀딩이, 그러니까 이 노면을 계속 끈끈하게 붙잡고 있는 이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셰시 강성에서 오는 능력입니다. 핸들링 느낌은 어떠세요? 예전에 아반떼 N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겁기만 하고 정보는 많이 전달을 안 해준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얘도 스티어링 감각 자체가 막 아주 라이브한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나오는 전동식 스티어링의 약간의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차는 이게 아니라 이 서스펜션 쪽에서 오는 그 노면의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그 차의 상태를 이해하기에는 기존 모델 아반떼 N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치지를 않는다, 차가. 보통 우리가 EGMP 기반으로 돼 있는 차를 트랙에서 두랩이나 세랩 어택길 끝나기 전에 이제 파워 제한이 보통은 들어오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거의 풀 어택이 한 80%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파워 트레인이 지치는 기색도 없고 일단 브레이크가 지치는 기색도 없어요. 브레이크 사이즈 보셨죠? 진짜 바나나, 형광 바나나. 와, 우리나라 차에도 이런 크기의 바나나가 달릴 줄이야.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드는 거는 시트인데요. 이 제대로 된 버킷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기능이 없어요. 하지만 전동 기능 어설프게 넣는 것보다 이 정확하게 운전 자세를 지탱해주고 뭔가 이 어깨 부분에 서포트를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타입의 수동 시트가 저는 훨씬 더 이 차의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해진다. 이 차 에코 모드로 갈 때 연비가 얼마나 나올까? 얼마나 안 좋을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얼마나 전비가 안 좋을까요? 일단 이거 초기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전비는 포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차는 전비를 진짜 1도 생각 안 했다는 건 좀 그렇지만 거의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그 어떤 정확한 목적성에 설계 초점을 둔 자동차거든요. 3점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물론 여기가 이제 코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코너링 저항이 있어요. 조향 각에 따라서 얻는 추가적인 바퀴가 덜 굴러가려는 이 저항력이 있어서 이런 데서는 직진으로 갈 때보다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기는 한데, 뭐 에코모드로 놔도 연비는 그닥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실시간 연비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70에서 80km 정도로 순항할 때 요즘 나오는 EGMP면 거의 한 7,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거의 8km대까지도 순간 연비들이 올라가 주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다룰 때에도 한 5 정도까지밖에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40% 정도는 더 전기를 많이 먹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겠네요. 모터의 회전 감각은 어떠세요? 너무 극강의 고회전 RPM이라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를 타고 진짜 풀스로틀을 하면 약간 레드존을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모터들은 뭔가 이렇게 무한 회전할 것 같은 그런 회전 질감이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그 절정을 향해서 올라가는 약간의 고조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 아까 처음에 이 차 탔을 때 제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소리가 올라갔을 때 기어를 올리려고 여기를 더듬거렸어요. 일단 처음 여기 트랙에 들어와 봤으니까 트랙의 모양하고도 친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기아의 GT하고도 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아우, 나도 모르게 시프트업을 지금 누르고 있어. 이 정도의 가속력은 당연히 기어박스가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기어를 올리네요. 지금은 ESP가 개입을 하네요. 하지만 진짜 약 오버스티어로 이 ESP 프로그램이 아주 예쁘게 차 모션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뭐 이게 이렇게 이걸 기계가 다 해주는 거야 지금? 이거 진짜 자기가 타면 자기가 운전 되게 잘하는 줄 알 것 같아. 드리프트를 저절로 막 해주는데? 자, 확실히 제가 진입오버를 만들려고 하면 진입오버는 나지 않게 초반에서 ESP가 단속을 확실하게 해주는데 그 다음에 CP를 지나고 약간 파워 슬라이드 영역으로 밀고 싶을 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형태의 드리프트잖아요. 그때는 꼬리가 살짝씩 바깥쪽으로 궤적을 빠져주면서 한 3도에서 5도 이내의 이 슬라이드 앵글들을 만들어주면서 드리프트 모션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운전 다 잘하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기존의 다른 EGMP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기존의 모터들은 그냥 매끈하게 그냥 쭉 뻗어 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뭔가 좀 묵직하게 어딘가 끝을 향해서 확실하게 딱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일단 N에도 제공되고 있는 퍼포먼스 페이지, 뭔가 이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있는 특수 기능들이 따로 탑재되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을 봐도 그냥 기존에 있었던 EV6의 메뉴 화면 구성이랑 너무 똑같아요. 계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이랑 동일한 약간 그 사이버 그린의 요 GT 모드 색깔만 들어갔다 뿐이지 뭐랄까요, 그 RPM 막 21,000까지 회전되는 그 회전수가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이 그래픽 디자인으로 뭔가 좀 레이싱한 느낌을 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냥 출력, 충전, 그리고 왼쪽에는 속도계, 기존에 있던 그 틀에 그대로 얽매여 있고 색상에만 변화를 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도 이 차 아쉬운 게 좀 생색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 정도의 퍼포먼스와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사실 조금 더 치장하고 좀 더 멋들어도 돼요. 실력이 있으면 약간 까불어도 괜찮거든요. 이 조금 삐딱한 느낌으로 나가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쟤는 실력도 있는데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줍니다. 실력이 없는 차들이 이상한 짓을 할 때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외부적인 스타일링 요소에서도 저 브레이크 캘리퍼나 정말 일부 디테일을 제외하면은 아마 언뜻 봤을 때 이게 GT인지 GT 라인인지 기존에 있는 다른 EV6랑 뭔가 다른 건지 쉽게 구분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약간의 차별화된 어떤 디자인이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 슈퍼카라는 거는 정말 사람들마다 기준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게 누구는 이게 슈퍼카다, 이거는 슈퍼카는 아니다, 이러한 논란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뭐 굉장히 좋은 술안주거리이기도 하긴 하죠. 자, 과연 EV6 GT가 슈퍼카냐? 네, 사실 이 뭔가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나오는 이런 자동차가 슈퍼카라는 타이틀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기차 시대에서 이런 대중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아직 할 수 없는 영역의 이런 즐거운 퍼포먼스를 내주는
전기차의 펀카를 만들어줬다 라는 면에서 저는 이 차가 전기차 중에 거의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펀카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차는 2초대에 시속 100km까지 여전히 올라간다고요. 자, 이렇게 EV6 GT 어마어마한 모델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좋아요와 알림, 구독 설정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오! 와, 2.991! 2.99, 2.99. 미친 거 아니야? 와, 대박. 이거 보이시나요? 2.99? 2.99?